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3월달 고3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소설 소대성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대성전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조선 후기 때 아주 빅히트를 했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번의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소대성전은 뛰어난 글재주와 어진 성품을 지닌 선비형 인물. 소대성이라는 주인공은 이렇게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흔히 보는 뛰어난 글재주와 어진 성품을 지닌 선비형 인물이구나 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선비형 인물이 아닌 우월한 신체와 호방한 기질을 지닌 호거령 인물이다. 이 호거령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인기를 얻은 대중소설이다. 그러니까 선비형 인물이 아니고 호거령 인물입니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혼인담에서 역시 남녀 주인공이 나오겠고요. 등장인물은 가부장적 질서나 부자 간의 천륜을 내세우거나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등 당대 보편적 가치를 따르면서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소대성 주인공은 선비형 인물이 아니고 호거령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등장인물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비형 인물을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인공 소대성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고요. 하여튼 이런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기를 만들어 놓고 또 각각을 선지를 엮어서 만들어 놨으니까 잘 여기 주의하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첫 시작이에요. 흔히 다른 고전 소설처럼 이전 줄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인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승상이 등장합니다. 승상은 소대성에게 따라오라 하며 곧바로 내당 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소생이 마지못해, 여기 소생이요, 뭐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1인칭 소생이 아닙니다. 소대성을 다른 말로 소시선비라는 그런 뜻으로 소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소생이 마지못해 승상을 따라가다가 중원에 막 들어섰다. 계속 지금 이 승상 집안의 장소가 변경이 돼서 나오니까 이 장소적 배경을 또 소재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장소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중원에 들어섰습니다. 이때 왕부인 하면 승상의 부인이겠죠. 중원에서 배회하다가 문득 승상이 어떤 소년, 바로 소대성일 테고요. 소년을 데리고 난간에 오르는 것을 보고는 몸을 피하여 내당으로 들어갔다. 자, 이 왕부인은 내당으로 갔습니다. 승상은 벌써 중원의 자리를 정하고 시비를 불러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 했다. 100년 가객을 데리고 왔으니, 자, 100년 가객은 흔히 사유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즉 소대성을 사익감으로 점찍고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부인은 밥이나 맞이하시오. 왕부인이 마지못해 나와 소생을 맞이하니 승상이 말했다. 부인이 내 말을 믿지 않으니 사익감을 직접 데려왔소. 부인은 딸아이를 불러서 함께 내 말과 어긋남이 있는지 자세히 보오. 자, 이게 그 배경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원래 소대성이요, 원래 근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승상이 지나가다가 소대성의 잠재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마디로만 해서 픽업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사익감으로 점찍고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상이 또 시비에게 소저가 바로 딸이니까 여주인공이겠습니다. 소저를 나오게 하라 명하자. 시비가 명을 받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왕부인이 감히 승상의 명을 말리지 못하고는 소생을 살펴보았다. 자, 왕부인이 봤을 때 소생의 첫인상 어땠을까요? 얼굴이 웅장하고 풍채와 태도는 화려하지만 바로 아까 보기에서 봤던 호걸형입니다. 그렇지만 선비형은 아니라는 거죠. 선비의 모양새는 전혀 없었다. 자, 그러니까 왕부인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에 왕부인이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자, 채봉이 섬약하나 저 같은 아름다운 제주에 뛰어난 선비와 짝을 맺어 슬하에 손자를 두는 즐거움을 보려고 했었다. 여기서요, 저 같은 뛰어난 선비라고 하는 게, 저 같은이라고 하는 게 그 왕부인 자기 같은이 아니고 저 채봉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딸 같은 아름다운 제주에 뛰어난 선비와 짝을 맺어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본 첫인상의 소대성은 그런 아름다운 선비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소생은 나의 이런 뜻과는 부합하지 않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면서 처음부터 소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부인은 호거령보다는 선비형 사육감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딱 보기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죠.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를 드러낸 상태이고요. 자, 이제 또 채봉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나 보겠습니다. 또한 채봉이 승상의 명을 듣고는 어쩔 줄 모르거니 시비에게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평소엔 망령됨이 없으시더니 오늘은 어찌 이러신단 말이냐. 소생은 남이니 내가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으나 오늘은 결단코 명을 받들지 못하겠다. 자, 평소에 내가 아빠 말 잘 들었지만 오늘은 이런 아빠의 명령은 따를 수 없다. 그렇게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봉은 병이 있다고 거짓으로 둘러대고 중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승상이 시비를 통해 꾸짖었죠. 아버지와 자식은 천륜지간이거늘. 아까 보기에 부자간에 천륜 나왔는데 바로
부자간 천륜을 이런 데 써먹으네요. 아버지와 자식은 천륜 직원이거늘 이제 아비의 명을 거역하니 이는 오륜이 끊어지고 삼강이 무너짐과 다름 아니어라. 아비가 3번 부르는데도 쫓지 않는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자, 이 아빠 말 들어서 빨리 와라 하는 말을 참 거창하게 말씀하시고 하여튼 채봉이 이 꾸지람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비를 따라 중원에 나아갔다. 소생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 자, 이렇게 딸을 억지로 데리고 나오게 하니까 진짜 소생도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승상이 말했습니다. 딸아이를 이곳에 오라 하는 것은 자네 때문인데 어찌 나가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채봉을 어서 들게 하니 채봉이 이미 앉을 자리에 서 있었다. 소생에게 인사를 드리라고 승상이 채봉에게 말하니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했다. 인사를 마친 채봉이 부끄러움을 머금고 왕부인 곁에 앉으니 승상이 말했다. 하늘이 영우 군자를 점지해 주시어 너를 위하여 데려왔는데 어찌하여 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채봉이 암이라는 하는 게 눈썹을 말하는 것이죠. 아미를 숙이고 잠잠히 있었다. 승상이 소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딸아이가 비록 변변치 못하나 자네에게 욕되지는 아니할 것이네. 소생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인의 크나크신 은혜이옵니다. 자, 그리고 소생이 말을 마치고는 눈을 들어 채봉을 잠깐 보았다. 자, 소생의 채봉에 대한 첫인상 어땠을까요? 당연히 마음에 들었겠죠. 네, 그런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비록 화장하고 꾸미지 않았어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가 있었다 하여 소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앉아있어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다. 이때 채봉 역시, 자, 일단 소생은 채봉이 마음에 들었던 얘기고요. 채봉은 소생에 대해서 어떤 첫인상을 가졌을까요? 봅시다. 채봉 역시라고 하는 거 보면은 역시 채봉도 소생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가 이어지겠죠. 채봉 역시 눈을 들어 소생을 잠깐 보았다.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을 꿇고 바르게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청룡이 푸른 바다에서 굶는 듯 백호기상인 듯 하여, 말 그대로 호걸형이네요. 백호기상인 듯 하여 속되지 않은 순수한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인중호걸이라 생각하며 부친의 명감에 탐복했다. 자, 명감이라고 하는 게 각주에 나오지만 뛰어난 식견, 즉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식견입니다. 결국 이제 이 중략 앞은 이거죠. 승상이 자기 사익과면하고 소대성을 억지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왕부인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소생과 채봉은 서로 상대방을 마음에 들어 했다. 그렇게 중략 부분 앞을 정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서 해피엔딩으로 가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보기 앞서서요. 이 중략 부분 앞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번 인물을 중심으로 한 내용의 문제인데 1, 2, 3번은 중략 부분 앞만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것입니다. 선지 1번 왕부인은 승상과 소생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내당으로 들어갔다. 내당 맞습니다. 이거 장소를 잘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승상과 소생은 어디로 갔습니까? 중원으로 갔죠. 네. 그 다음 선지 2번 채봉은 내키지 않은 이를 피하고자, 즉 자기가 소생 만나는 거 내키지 않습니다. 그 피하고자 아프다는 핑계 댔다 맞고요. 선지 3번 소생이 불편함을 느껴 중원에서 나가라고 하자 승상이 이를 만류했다. 이것도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기를 가지고 볼 수 있었던 30번을 보겠습니다. 네, 30번 중략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 5번입니다. 먼저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승상이 천륜지간을 내세워 채봉을 나무라는 것과, 즉 아빠말 듣고 나와라, 그렇게 채봉을 나무라는 것과 왕부인이 아름다운 제주의 뛰어난 선비를 사위로 드리길 바라는 것에서 당대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인물의 모습, 그렇죠. 천륜을 중시하고 또 선비형을 선호하고 이런 거 바로 당대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인물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지 1번 맞고요. 선지 2번 소생의 얼굴이 웅장하고 풍채와 태도가 화려하여 백호의 기상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 곳에서 주인공이 지닌 호걸형 인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곳, 즉 선비형이 아니라 호걸형. 선지 2번도 맞겠습니다. 3번 승산이 독단으로 선비의 모양새가 없는 소생을 사익감으로 정한 것에서, 그렇죠. 자기 부인이나 뭐 딸한테 의견 물어보지 않고 혼자 길 가다가 픽업해 왔습니다. 그래서 독단으로 정했는데, 자, 이것은 승상이 가부장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선비형 인물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는 얽매이지 않았음을 드러나는 거. 이것도 맞죠. 자기 혼자 자기가 가장이니까 독단적으로 정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대의 보편적 가치처럼 꼭 선비형만 선호해서 그 선비형을 사익감으로 점찍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에는 얽매이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건 선지 3번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채봉이 승상의 망령됨을 탓하다가, 그러니까 왜 아빠가 이런 일로 나를 부르지 하고 처음에 탓하다가요, 직접 소생을 본 후에야 승상의 명감에 탐복하는 것에서 역시 우리 아빠가 사는 보는 안목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탐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부장의 판단에 동의하게 된 것이 주체적 판단의 결과임이 드러나는군. 그렇죠. 아빠 말에 억지로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소생을 본 결과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따른 것이죠. 결과임이 드러났습니다. 선지 5번도 맞고.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 선지 4번밖에 없겠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중략 부분 전까지를 보면서 풀 수 있는 거 풀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중략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략 앞에까지만 보면은 이렇게 당사자끼리 마음에 들어 하니까 결혼으로 이어져서 해피하게 나가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승상은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부인은 처음부터 얘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왕부인과 승상의 아들들, 또 이 채봉의 오빠들이 또 있었습니다. 승상의 아들들은 자객을 보내 소대성을 죽이려 한다. 비범한 능력으로, 자, 바로 이게 비범한 능력이 도술인 것 같은데요. 비범한 능력으로 위기를 벗어난 소대성은 승상의 집을 떠난다. 그러면서 또 떠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영웅에게 닥친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대성이 집을 나간 다음에 자 이튿날 채봉은 왕부인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소생의 일을 물었다. 소녀 듣자오니 군자께서 서당을 떠났다 하건대 오라버님들께에게는 응당 하직 인사를 나누었을 것이니 무슨 연고로 나갔다 했습니까? 하니까 이제 오빠들 얘기입니다. 너는 그중 처자의 몸인데 기억입니다. 기억. 외간 남자 유무를 알아서 무엇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오빠들이 자객 보내가지고 이 소대성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소대성한테 생긴 일을 아는데 자기 동생한테는 지금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간 남자 유무를 알아서 무엇 하겠느냐. 채봉이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했다. 소녀가 이제 니은입니다. 니은. 군자의 거처, 즉 군자라 하면 소생이고요. 소대성, 그러니까 소대성이 어디 갔는가, 바로 군자의 거처를 묻는 것이 여자 행실로서는 옳지 못하다 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지난달에 중원에서 무엇을 지켜보셨습니까? 여자가 고든 절개를 지키는 것은 시키는 것은 떳떳한 일이 온지라 어머님께 군자의 거처를 묻고자 왔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엄마가 말합니다. 너는 그러면 소생을, 엄마가 말한 것은 아니고 아마 계속 오빠들 말인 것 같아요. 너는 그러면 소생을 위해 수절을 하겠단 말이냐. 되게 수절하는 데는 다 곡절이 있는 것이다. 네 아버님께서 5, 6년 후에 윤례를 갖추어. 잠깐만요. 이게 그렇죠. 이게 어머님께 군자의 거처를 묻고자 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다운표부터는요. 그 채봉의 어머니, 즉 왕부인의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아버님께서 5, 6년 후에 윤례를 갖추어 혼인을 하자는 취중의 약속은 아직 정식 혼례를 행하지 않아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군요. 네, 정식 혼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니 소생은 곧 남과 마찬가지다. 더러운 말로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생이 떠나갔더라도 너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나무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봉이 안색이 변하여 말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어머니한테 반박을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기억, 오빠들은 채봉이한테 외간 남자 유무를 알아서 뭐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채봉은 군자의 거처를 묻는 것이 떳떳한 거 아니냐 하면서 서로 기억하고 니은 이 소생이 사라진 후에 그 행방을 물어보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28번에 나와 있으니까요. 28번 문제를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8번입니다. 자, 기억은 오라버니들이 외간 남자 유무를 알아서 뭐 그렇게 말한 부분이고요. 니은은 채봉이 군자의 거처를 묻는 게 뭐 어때?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통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그렇죠. 같은 상황이 뭐냐면은 소생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그대로 가장 적절하겠네요. 왜냐하면 자, 이 소생이 집을 나간 상황에 대해서 오라버니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알아서 뭐해 그러고. 근데 채봉은 어떤 입장입니까? 꼭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제가 간단히 썼습니다만 오라버니들은 소생이 어디 갔는지 알아서 뭐해. 근데 채봉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인물들, 즉 오라버니들과 채봉의 상반된 입장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선지 2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건이 여기 선지 1번도 있지만 같은 사건, 소생이 나가버린 하나의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건 자체가 틀렸습니다. 선지 3번, 기억과 니은을 통해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인물 간에 근데 갈등 해소 그런 게 될 리가 없죠. 땡입니다. 선지 4번, 기억과 니은을 통해 동일한 인물이 겪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되풀이 되지만 이게 소생이 집을 떠나버린 하나의 사건이지 서로 다른 두 사건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서로 다른 두 사건 그 나온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선지 5번, 기억과 니은을 통해 서로 다른 원인으로 촉발된 각각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사건 각각의 사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자체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지 1번만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2번, 4번, 5번 이런 건 서로 다른 두 사건 각각의 사건 그렇게 딱
그 특정 그 문구만 봐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 좀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봉이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안색이 변하면서 반박하는 장면이 이렇게 A로 길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봉이 말하는 이 부분을 또 A로 길게 묶어가지고 29번에 나와 있으니까 다 이거 쭉 A를 읽어본 다음에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분명히 중원. 아까 제일 그 중략 앞에서 중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원에서 두 사람이 예를 이루고 시문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이미 삼종지의를 이룬 것이옵니다. 자, 삼종지의 또는 삼종지도라고 하죠. 그 전통적으로 유교적 윤리에서 여성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또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또 나이 먹어서는 아들을 따른다. 즉 3명의 남자를 평생 따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삼종지를 이룬 것이 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증인이 되신 일이거든. 자, 같이 엄마도 옆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죠. 이제 와서 소녀의 절개를 지키는 행실이 옳지 않다고 하시고 가문에 욕된다고 하십니다. 자, 옛날 자 드디어 고사를 인용하고 있네요. 옛날 초나라 왕이 5살 된 공주에게 내가 자라면 성밖의 백성들 중 한 명에게 며느리로 주겠다라고 희롱했습니다. 공주가 자라 부마를 간택하려 할 때 공주는 신접이 5살 적에 부왕께서 성밖의 백성에게 저를 며느리로 주겠다고 하셔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을 밤낮으로 마음으로 새겼습니다. 밤낮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왕께서 이제는 다른 곳에서 부마를 간택하신다고 하시나 신첩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백성의 며느리가 되기를 죽기로서 간청합니다라고 초하게 여쭈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 고구려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는 거의 흡사하네요. 참 그런 이렇게 공주가 딱 그런 고집을 피우니까 초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자책하고는, 즉 내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했었구나, 그렇게 자책하고는 백성들 중에서 부마를 간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그 절행, 즉 공주의 절행이죠. 절행이 욕되다고 한 이가 없습니다. 소녀는 이제 13입니다. 어찌 소녀가 5살의 어린 나이면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초나라 공주 얘기를 고사로 인용하면서 소생에 대한 절행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엄마한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A로 다 묶어가지고 29번에 바로 채봉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29번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A 나타난 채봉의 말하기 방식. 마치 화법 작문 문제 같은데요. 채봉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 오답률이 68.5%를 기록했습니다. 좀 어렵게 느꼈던 문제 같습니다. 자,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과거 했던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 왔음을 밝히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부각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 뒷부분 맞습니다. 채봉이 자기 소생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부각하긴 했죠. 근데 부각하면서 고사를 인용했는데 이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과거에 했던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 왔습니다. 자, 과거에 했던 자신의 결심, 즉 성박 백성들 중에 한 명한테 시집 가겠다, 아빠 말 따라서 그런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긴 사람은 누굽니까? 채봉이 아니고 공주죠, 공주. 네, 공주가 끊임없이 결심을 되새겨 왔고, 이 채봉이는 이렇게 결심을 막 계속 되새겼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만 가지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앞부분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 온 사람은 공주고 채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지 1번이 답이 되겠는데 이걸 답으로 찾지 못하면 이제 많이 헤맸을 것 같습니다. 자,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발언, 즉 이게 엄마의 발언이 그의 과거 행동에 부합하지 않음. 과거에 어떻습니까? 중원에서 예를 이루고 시문을 주고받는 것을 다 자기 엄마가 다 지원을 했다, 다 증인이 되어서 봤죠. 자, 그런 과거 행동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해서 발언의 부당함 지적했다. 이거 맞고요. 선지 3번은 좀 오답으로 많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거 맞죠. 이 초나라 공주 얘기하면서 초나라 공주가 절행, 즉 특정 가치는 여기서 절행을 말하는 것이죠. 절행을 여기 뭐냐면 그 뒤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그 절행이 욕되다고 한 이가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인정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아마 1번을 답으로 캐치하지 못해서 많이 시간을 좀 허비하거나 정답을 왔다 갔다 고민하다가 3번을 또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3번은 당연히 적절합니다. 여기 특정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은 공주의 절행에 대해서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다 그 공주의 절행을 칭찬해 왔다, 그런 얘기고요.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뒷받침한 호사, 바로 초나라 공주 얘기 들었죠. 고사 인용 맞고요. 선지 5번, 상대방과 공유하는 경험, 상대방이 자기 엄마고요, 왕부인. 상대방과 공유하는 경험이 명백한 사실임을 환기하고 있다. 자, 이거죠. 예를 이루고 시문을 주고받았다. 즉 같이 공유하는 경험이 예를 이루고 시문을 주고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엄마는 증인이 되었다. 자, 이런 거.
엄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그런 것이 명백한 사실 아니냐, 그걸 환기하고 있죠. 선지 5번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선지 1번을 확실하게 정답으로 체크를 하고 나머지 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봉이 자기 엄마한테 반박한다고 해서 엄마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자, 바로 그럴 리가 없고요. 자, 왕부인은 이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최봉을 꾸짖었다. 내가 내 뜻을 거스른다고 했다면 금일부터 모녀의 정을 끊으리라. 자, 아까 아빠는요, 아까 중략 앞에서 승상은 최봉한테 소생 보러 안 나오면은 천륜을 끊겠다고 그러고, 또 엄마는 또 여기서 모녀의 정, 천륜을 또 이럴 때 써먹으네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최봉한테 반박을 못하니까 모녀의 정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자, 최봉은 효성이 지극하여 모녀의 연민은 끊을 수가 없어 그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꽃처럼 아름다운 뺨을 적시고 있었다. 승상의 아들들이 곁에 앉아 있다가 말했다. 누이가 평소에 총명하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도 고집을 부려 어머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냐. 옛사람의 고집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게야. 자, 최봉이 눈물을 닦고서 말했다. 오라버니 말씀은 어머님을 위한 것이지 군자로서의 정직하신 말씀은 아니로소이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위에 올라갑니다. 연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했사옵니다. 하니 제가 절행을 숭상하지 아니할지라도 옳은 말씀으로 당부하셔야 합니다. 한데 어린 동생의 마음을 떠보시려 하시니 실로 다른 도리가 아니옵니다. 정녕 한심합니다 하면서 역시 오빠들한테도 못마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쭉 스토리 정겨보면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닙니까? 특히 고3 학생들이 딱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작년 고2 때 9월달 모의고사에 그 낙성비령하고 거의 스토리가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을 벼슬이 높은 승상이 사익감으로 점찍어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소대성 역시 굉장히 먹보입니다. 먹보. 진짜 엄청 많이 먹고 잠만 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선비용하고는 좀 맞지가 않죠. 엄청 먹보. 그러니까 당연히 왕분이라든지 뭐 오빠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를 돌봐주던 그 후원자인 승상이 죽고 나니까 이렇게 남자 주인공은 쫓겨나고, 바로 그런 거에 거의 뭐 소대성전하고 낙성비룡하고 흡사합니다. 이게 아마 소대성전이 상당히 빅히트를 해가지고 이 낙성비룡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네요. 네, 자, 하여튼 그렇게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풀지 않았던 선지들 보겠습니다. 먼저 27번 내용일치 문제인데, 일단 1, 2, 3번까지는 적절하지 않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승상의 아들들은 최봉의 평소 행동을 문제 삼아 최봉의 변심을 종용했다 하는 건데요. 최봉의 변심을 종용한 것은 맞죠. 옛사람 고집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게 하면서, 그런데 이 앞에가 잘 보면은요, 최봉이 평소 어쩌고, 평소란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이가 평소엔 총명하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도 고집을 부리냐. 그러니까 평소에 총명한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일에 대해서 현재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죠. 자, 다시 선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는요, 아들들은 최봉의 평소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평소 행동을 총명했습니다. 자, 평소 행동, 총명한 것을 근거로 현재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자, 근데 이걸 슬쩍, 이걸 좀 이런, 근거를 삼아가지고 현재 행동을 문제 삼고 나무라고 타이르는 그런 과정을 말 중간을 생략을 해버리면서 잘못된 선지를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선지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네, 선지 5번입니다. 이게 문제 삼은 게 틀린 거죠. 네, 평소 행동은 총명했는데 지금 왜 이러냐 하면서 현재 행동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선지 5번. 최봉은 승상의 아들들에게 들은 말이 군자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그대로 표현 그대로 맞겠습니다. 네, 4번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 문제 30번 선지 4번만 남았었죠. 자, 보기가 나왔던 30번인데 1, 2, 3, 5번까지는 다 적절하고요. 그러면 정답 후보가 4번입니다. 한번 4번 보겠습니다. 왕부인이 묵묵히 앉아 승상의 뜻에 따르다가 승상 사후에 태도가 변한 것에서 보편적 가치를 따르기 위해 소생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는 군인데요. 자, 이게 아까 전에 왕부인이 승상이 처음 소생 데리고 왔을 때 묵묵히 앉아 있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묵묵히 앉아 이제 딱 봤을 때 얼굴이 웅장하고 풍치와 태도는 화려하지만 선비 모양새는 전혀 없었다. 원래 자기 사익감, 최봉한테는 좀 아름다운 선비를 짝지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묵히 앉아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이 불만스러운 침묵이죠. 네, 이거 쓰자면은 불만스러운 침묵. 자, 그런 태도였고요. 자, 그래서 일단 승상의 뜻에 따른 거는
마지못해 가지고 따른 것인데요. 승상 사후에 태도가 변했다? 자, 원래 망부인은 처음부터 소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승상 사후에 태도가 변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특히 소생에 대한 평가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생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야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승상의 뜻을 따르다가 사후에 태도가 변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뒷부분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소생에 대한 평가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소생에 대한 평가는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 4번을 적절하지 않은 거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3 3월달 고전소설 소대상전 같이 문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